이번 주 같은 경우는 총 투입액이 1,480만 원이었고요. 총 평가금 같은 경우는 2,159만 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계좌의 총 수익률은 45.88%예요. 갑자기 지수가 이렇게 푹 떨어졌을 때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당연히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여기서 한 방에 먹으려고 했던 투기꾼이랑 똑같은 거예요. 반갑습니다. 으라차입니다. 이번 주도 나스닥 레버리지 122주차 비율 투자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요거에 대한 투자 기록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뉴스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이번 주 투자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를 위해서 계좌 상태를 먼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하고 CD금리 투자 KIS, 그 다음 현금 이렇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80% 투자를 하고 있고요. 1403주, 그 다음 평가금은 1696만 2270원이고 수익률은 58.19%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20% 담당하고 있는 파킹형 ETF인 CD금리 투자 KIS 같은 경우는 81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평가금은 449만 5095원이네요. 수익률은 1.5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투자를 위해서 지난주 남은 현금에다가 10만 원을 이체를 해놨어요. 그래서 14만 5천 원의 현금이 이 계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투자를 위해서 리밸런싱 계산기에다가 각각의 평가금과 각각의 ETF 현재 주가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밸런싱 계산기에다가요, 나스닥 100 레버리지 평가금 1690만 원 정도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CD금리 투자 KIS 평가금 449만 원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현금 14만 5천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각각 ETF의 현재 주가를 입력을 해주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나스닥 레버리지를 24주를 사라고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CD금리 투자 KIS 같은 경우는 4주 매도를 하라고 계산이 됐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약간 좀 조정을 받는 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더 추가 매수하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계산대로요. 일단은 매도 먼저 조작을 해줘야 되겠죠. CD금리 투자 KIS 4주를 먼저 매도를 해줬고요.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26주를 매수 계약을 해놨어요. 근데 아까 보시게 되면은 현재 주가가 12,085원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12,110원에 체결을 했죠. 아까 점심시간에 요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매수 조작을 해놨는데 전 빨리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2,085원에 그 시간에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몇 개월가 올려서 사는 거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시장가로 체결해버렸어요.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 매수는 12,110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뭐 요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기간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3-4호가 정도까지도 별반 신경 안 쓰고 그냥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로 투자가 완료가 됐고 리밸런싱이 완료가 된 계좌입니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1429주가 보유를 하게 되고 평가금은 1731만 2335원이 되고요. 수익률은 이제 추가 매수가 됐기 때문에 약간 좀 깎이죠. 56.82%가 되고요. 그 다음에 CD금리 투자 KIS ETF 같은 경우는 4주 매도가 일어나서 77주를 보유하게 되고 평가금은 427만 3,500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1.54% 수익은 변동 없고요. CD금리 투자 KIS 매도를 했기 때문에 3,360원의 수익금은 발생을 합니다. 요것도 나중에 주가가 또 조정이 되면 유용하게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 계좌에 표시된 수익률은 41.56%, 평가금 같은 경우는 633만 6,062원이에요. 이렇게 조정을 받는 주기다 보니까 지난주보다 이렇게 평가금이 좀 많이 깎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엑셀에다 다 기록을 남기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총 투입액이 1,480만 원이었고요. 총 평가금 같은 경우는 2,159만 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계좌의 총 수익률은 45.88%예요. 예전 12월 중순보다 한 63%까지 찍었다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200만 원을 현금을 투여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개의치 안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제 계좌의 평가금은 우상향을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엑셀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이 회색이 제 계좌 총 평가금인데요. 이게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100% 소유했을 때 그 그래프잖아요.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꺾였다 이렇게 한번 언제쯤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같은 경우는 거의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100% 보유했을 때랑 제 나스닥 100 레버리지 70% 현금 30% 보유한 계좌의 수익률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미국 시장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준 시장이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면서 이렇게 크게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추가로 매수만 더 해주면
언제든지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이 시기를 현금을 통해서 제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면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평균 단가랑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 주식 가격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이렇게 조정 보이고 있는 거고, 지난주에 제가 200만원 투입해서 평균 단가 이렇게 쓰고 올라왔지만 이번 주에는 매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으세요. 꾸준하게 평균 단가는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 대신에 주가가 훨씬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차익이 내 수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자, 투자금하고 총평가금하고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도 이제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꺾인 걸 볼 수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투자금도 이번 주에 10만원 추가됐으니까 이렇게 약간 좀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제 투자금은 계속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고, 나스닥 레버리지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도 비율 투자가 완료가 됐고요. 제가 이제 소액으로 씨앗 투자를 하고 있는 계좌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약간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116,847원, 79.58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얼마 최고점까지는 93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계좌의 평가금은 2,063만613원이 되고요. PPA 같은 경우는 15만 2천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 TQQQ는 1,843만원, UPRO 같은 경우는 204만 8천원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모아간 지 얼마 안 된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주력이고요. 그 다음에 UPRO 같은 경우는 제가 금연한 이후에 담배값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ETF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 자기 생활에서 조금씩 아끼게 되는 돈들이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동이체로 고배율의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줄 거예요. 이게 씨앗 투자법의 핵심이죠. 자, 이렇게 제 투자 기록은 이렇게 끝났고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ISA에서 나스닥 레버리지 투자 입소문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시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저는 쪼렙 유튜버니까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20%가 올랐대요. 그 대신에 코스피 20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6.6% 상승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비율 투자법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한 배짜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연봉 그래프를 로그 차트로 보게 되면 이렇게 거의 평행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배짜리 ETF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는 29% 올랐지만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21%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코스닥 레버리지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대려 손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100 지수가 최근 10년간 497%가 상승을 했대요. 그런데 나스닥 100 레버리지 2배로 추정한 ETF죠. 이거는 2042%.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잖아요. 미국 시장을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다. 그리고 이거를 로그 차트로 바꿨을 때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레버리지 ETF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비율 투자 영상에다가 고이고이 잘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비율 투자법 영상을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시간 날 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지수 ETF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펀드도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ISA 계좌에서 먼저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ISA 계좌가 꽉 차면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은 나중에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 텐데,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가 가입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무조건 해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대형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뭐 결혼도 있고 주택 마련도 있고 가족과 여행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창업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아니면 부동산 투자할 때도 있고, 요럴 때 가장 먼저 해지하는 게 연금저축 펀드거든요. 근데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계속 납부하고 있을 때는 세제 혜택이 있지만 해지를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내가 받았던 세제 혜택을 거의 다 토해내고 그거 이상으로 더 세금을 더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일수록 가급적이면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서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될 게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셔라. 이것도 제가 이제 비율 투자법 영상에서 남겨드렸던 표잖아요. 만약에 VO, S&P 500 지수에 한 배 추정하는 ETF에 100% 내 돈을 100% 몰빵하신 분들하고 SSO라고 해서 S&P 500 지수 2배 추정하는 ETF에 50% 투자하고 현금을 50% 투자하신 분들은 결국에 계산을 해봤을 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총 투자 배율로 하면은 요거 100% 투자하신 분은 한 배고 S&P 500 지수 2배 추정하는 SSO에 50% 현금 50%에 투자하신 분은 똑같이 한 배더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지수가 이렇게 푹 떨어졌을 때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비율 투자법 영상에 남겼잖아요. 당연히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여기서 한 방에 먹으려고 했던 투기꾼이랑 똑같은 거예요. 레버리지 ETF를 투자했다고 투기꾼이 아니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현금의 일정 비율, 내 투자금에서 일정 비율을 유지한 투자자만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항상 유념하시면서 ISA 계좌에도 투자하실 때 현금의 일정 부분 보유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현금을 꼭 현금으로 안 갖고 계셔도 되고요. 파킹형 ETF나 RP로 갖고 계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자도 챙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금리나 약발 안 통한다. 미국 장기채 ETF 어찌할꼬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나 채권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자주 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고리즘으로 자동 발동을 해서 뭐 이제 30년차 뭐 이코노미스트 뭐 어떤 분 뭐 아니면 나는 평생 채권쟁이다 뭐 이런 분 여러분 돈 버시려면 채권에 투자하세요라는 영상을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 그 반대로 채권 가격은 올라갈 거니까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했던 건데 아니 그거와 다르게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채권 가격은 같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냥 더 사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식하고 채권이 항상 전통적인 자산 배분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을 제가 이제 파킹형 ETF나 RP를 사는 것도 단기채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정말 다른 점이 뭐냐면 가격 변동이 없잖아요. 제가 투자하는 RP라든지 파킹형 ETF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없잖아요. 그냥 이자만 붙는 거니까 원금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제가 이 자산 배분을 주식하고 채권을 투자하는 걸 보면서 이 동화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선장수와 부채장수. 제가 어릴 때는 우선장수와 집신장수 또는 우선장수와 소금장수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선장수와 부채장수로 이렇게 고정이 됐더라고요. 요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큰아들 같은 경우는 우선장수고 작은 아들은 부채장수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항상 아들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덥고 맑으니 우산이 안 팔리겠구나.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땅만 내려다보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니 부채가 안 팔리겠구나. 두 아들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서로 안 팔리는 거에 대해서만 우려를 하고 살고 계신 거잖아요. 물론 뭐 이 전래동화의 끝은 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지만 주식하고 채권을 동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어머니의 심정을 그대로 갖고 가실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이렇게 대충 올라왔던 게 이제 자산 배분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유 왜 주식은 왜 떨어져? 막 이렇게 걱정만 할 거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주식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주식이 올라가는 거에 열광하지 않고 왜 이렇게 또 채권도 떨어져? 채권도 같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걱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심리가 우선장수와 부채장수의 두 아들을 둔 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다. 투자는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보유를 해가야 되는데 자꾸 가격 변동에 대한 걱정만 서로 자산군을 바꿔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주식으로 하고 하나는 마음 편하게 현금을 보유한다. 현금은 그냥 갖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충시키기 위해서 RP라든지 파킹형 ETF에 투자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무조건 맞다고 하진 않지만 이런 걱정은 하진 않아요. 만약에 투자를 오래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미국지수 ETF 한 배짜리와 현금을 일정 비율 유지해서 투자를 오랫동안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좀 숙달이 됐다 그러면 한 배짜리 투자금을 좀 빼서 두 배짜리 ETF로 바꾸시고 좀 더 숙달이 됐다 그러면 그중 일부를 팔아서 또 세 배짜리 ETF로 바꾸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고배율의 ETF로 바꿔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채권 가격 빠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언젠가는 이렇게 또 이렇게 반등이 오는 날이 있으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또 마음 편하게 자산 배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 주기만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도 투자가 완료가 되었고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비율 투자라든지 시야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 한켠입니다. 부디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투자 기록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혼자 투자하면 외롭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은데 내 생각을 옆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맞는 얘기야? 막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투자하고 싶지만 막상 투자를 하면 또 외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투자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요.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꾸준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